alright, 얘들아 그 혹시 우리 그 전에 닫을게.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했던 거 기억나니? 예전에? 자 얘들아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할 그 복습 중에서 모든 걸 다 복습할 순 없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너희들이 왜 중요시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곧 내신에서 볼 거기 때문인데 바로 이 저번에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한번 강조했던 그 준동사 부분이거든. 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뭐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아니면 분사 이런 거 있잖아. 이 세 가지가 엄청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 위주로 일단 수업을 해볼 건데 이 여기 지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얘들아 우리가 네 책에 담겨 있는 내용보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제 정규반을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치? 다 6월 달부터. 그럼 정규반을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진도 이런 것들이 지금 네가 쓰는 책보다 좀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까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책에 있는 거가 대체적으로 다 여기도 있어. 근데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한번 복습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합시다. 자 일단 얘들아 부정사 우리가 부정사라고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잠깐만 정리해볼게. 자 우리가 부정사라고 했을 때 이 부정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역할이 많아서 그래. 역할이 많다. 그치? 사실상 역할이 총 3개야. 그치? 그게 바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그리고 부사 역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3가지 역할 중에 하나의 역할을 꼭 합니다. 투부정사는. 그리고 이 하나하나 역할을 우리가 지금 볼 건데 보기 전에 또 기본적인 것들을 네가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전치사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부정으로 써야 돼. 뭘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써야 돼. 그러면 not에다가 to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to 부정사는 얘들아 이 to랑 동사 원형이랑 항상 페어지. 절대로 저 to랑 동사 원형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일은 대체적으로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to 부정사를 이렇게 3가지 역할로 나눴는데 이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고 왜 저렇게 나눠지고 어떤 역할로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오케이. 바로 넘어간다. alright.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볼게요. 자,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문장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당연히 한다고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명사 역할이라는 게 대체 뭐냐? 바로 문장에서 밑에 나와 있지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명사 역할이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근데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그냥 나왔다고 해서 명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보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오고 해석까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지금 보면 to make a decision alone 이라는 이 문구가 해석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죠.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지. 뭐뭐 하는 것. 그럼 지금 보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갔고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되니까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고 뭐뭐 하는 것 명사적 역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건데 얘들아 이렇게 투부정사 구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저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가주어 it를 쓰고 그 투부정사를 문장 맨 뒤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흔해. It is always hard to make a decision alone. 자 그래서 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에서 it를 봤을 때 저 it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주어구나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가주어구나 라는 걸 네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지금 얘들아 목적어 자리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학생 오늘 이후로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얘들아 의외로 학생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계속해서. 자, 그 봐봐. I want, I like, I bought, I appeared.
I ran. 하나만 더 해보자. I came. 자, 지금 이 모든 주어 동사들을 한번 봐봐. 일부러 나 주어는 간단하게 I로 썼는데 이 동사들을 얘들아 다 쓸 필요는 없어.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자, 봐봐. 우리가 목적어라 그랬을 때 주로 동사 다음에 나오는 건 우리 다 알지? 그치?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걸 거야. 아니 선생님,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점을 찍어도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를 애들이 몰라. 근데 그거를 얘들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해석밖에 없긴 해. 이렇게. 왜냐면 얘들아 네가 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을 다 외울 순 없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들을 다 외울 수 없고, 그러면 영어의 모든 동사를 네가 외워야 되잖아. 그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동사들이 의미는 알아야 되지만 어떤 게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 필요 없는 거고 외우는 거 말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저번에 알려줬어. 기억나 이거? 기억 안 나? 자 봐봐. 주어 동사를 네가 해석을 해. 이렇게 주어 동사를 해석을 해봐. 하는 방법. 주어 동사 해석. 그걸 먼저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알려줘야 돼. 오케이? 무엇을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 목적어 필요한 거야. 근데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냥 말이 안 된다. 그냥 뭐 무엇을이라고 질문을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된다. 혹은 뭐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간단하게 해볼게. 나는 원해 라는 문장이지 이거. 그럼 너가 무엇을 이라는 문장 이 질문을 물어볼 수 있지. 나는 원해 그랬을 때 넌 뭘 원하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 나는 좋아해 무엇을 물어볼 수 있지. 필요한 거고, 나는 샀어 무엇을 샀어 필요한 거야. 자, 봐봐. 얘는 appeared는 뜻이 뭐야? 나타났다지. 그러면 만약에 누가 너한테 와가지고 나 나타났어 이랬어.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 나타났어 이랬어. 그럼 네가 무엇을 나타났어라고 물어보니? 언제 나타났어? 왜 나타났어?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도 무엇이라는 거 못 물어보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점을 찍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나 뛰었어. 무엇을 뛰었어는 말이 안 돼. 언제 뛰었어? 뭐 어떻게 뛰었어? 뭐 빨리 뛰었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도 무엇은 못 물어봐. 나 왔어. 무엇을 왔어라는 질문 설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니? 동사의 대상이 필요한지를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그럼 지금 다시 우리가 본 포인트로 돌아가서, 자, 그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에, 예를 들어서 나는 원해 라고 했는데 무엇을 원해? 라고 알려줘야 되는 그 목적어 자리에서 지금 to 부정사가 왔다는 걸 볼 수 있어. 왜냐면 원하는 게 동사일 수도 있거든.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저녁을 너랑 같이 먹는 것이야. 그치? 자, 그럼 이랬을 때 얘들아 이 지금 to 부정사가 또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걸 볼 수 있어. 나는 너랑 같이 저녁을 먹는 것을 원해. 그치? 밑에도 I found to follow you difficult. 너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봐봐. 여기서도 얘들아 지금 보면 이게 좀 이게 이제 어려운 포인트야.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얘기했지 좀 어려운 것이 나온다고. 자, 얘들아 이게 우리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오형식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지금 found라는 이 동사는 얘들아 알게 되었다 라는 동사거든. 찾았다의 find가 아니야.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알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 너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이거야. 자, 그럼 이게 왜 오형식이냐면 목적어 다음에 나온 이 difficult라는 이 형용사는 얘들아 따지고 보면 뭘 해주고 있어? 목적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자리야. 그래서 이런 걸 목적격 보호 자리라고 그래. 그래서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애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가 있으면 오형식이 돼버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얘들아 오형식에서 to 부정사를 목적어에 썼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가주어랑 되게 비슷하듯이 이 목적어를 뒤로 빼. 보이지?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목적어를 지금 뒤로 그냥 뺐어. 그 다음 그 자리에 뭘 썼어? it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석이 안 되는 it를 써버렸어. 가주어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자주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보어 자리에도 당연히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얘들아 보어 자리는 두 개가 있어.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어. 오케이. 목적격 보어는 선생님 지금 막 얘기하는 지 목적어를 수식하는 자리. 그치? 그리고 주격 보어는 당연히 그러면 주어를 수식하는 자리일 거야. 자, 이럴 때도 투부정사가 분명히 올 수 있는데, 오케이. 하나씩 보자면, 일단 A 문장을 보면, My plan this weekend is 라고 돼 있지. 그러면 주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y plan this weekend겠지. 그러면 이번 주말에 내 계획은 이라는 게 지금 주어야. 그치? 자, 그러면 계획이 뭐인지를 알려주는 자리가 지금 보어 자리인 거야. 그치? 계획을 알려주는 자리가 지금 보호 자리. 왜냐면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리잖아. 그러면 이 자리는 주격 보호 자리겠지.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 주격 보호 자리에 또 투부정사가 왔지. 해석을 하면 내 어사이먼트는 숙제거든. 해야 되는 일. 내 숙제를 모든 내 숙제를 끝내는 것이 이번 주말에 내 계획이다가 되는 거지. 밑에도 보면 I expect라고 됐어. 내가 예상을 한다. 너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자, 근데 얘는 왜 목적격 보호 자리나? 얘는 목적어로 수식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네가 의미 들어야 되고, 목적어로 수식하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더 편하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들아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나올 거야. 왜냐면 지금 내가 예상한다. 너가 뭐를 하는 거지. 너가 나를 좋은 곳으로 나이스한 장소들로 데려가는 것을 내가 예상한다 이거지. 어쨌든 간에 얘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 즉 목적어를 수식하는 자리다 보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한 거고. 자, 맨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 할지로 해석이 되는 애야. 얘는 조금 달라.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올 거야. A 문장 봐봐. 지금 여기서 보면 where 이 의문사지,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지. 얘가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몰라. 무엇을 몰라?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뭐뭐 할지로 해석이 되고 얘도 지금 무슨 자리니 얘들아? 목적어 자리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려주는 목적어 자리지. 자, 근데 만약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적었다면 바꿀 수 있대. 그 똑같은 의문사를 적고 주어를 적고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대. 그래서 지금 똑같은 문구인데 얘들아 의문사 똑같이 쓰고 이 투부정사를 주어 플러스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꾼 것 뿐이래. 그래서 의미가 똑같이 된대. I don't know where to go first가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first라 해도 똑같은 뜻이 된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그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을 쓰는 요런 네 가지 상황을 봤는데 그 지금 투부정사가 얘들아 명사적 용법일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다기보다 가장 니네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주어 자리가 맞나? 이게 목적어 자리가 맞나? 보어 자리가 맞나를 네가 아직까지는 설립이 제대로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뭔지 혹시 기억나? 이 동사들 지금 뭐라는 거야? 위에 써져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무슨 동사들이야 이거? 그렇지. 이런 동사들을 쓰면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요거 한번 밑에 있는 애들 오케이? 한번 풀어볼 건데 다 하진 않을 거고 얘들아 2, 4, 6만 하자. 2, 4, 6번만 해봐. 2, 4, 6번만. 여기 있는 조건 가주어 사용, 뭐 가목적어 it 사용 이런 것도 꼭 써봐.
한번 해볼까? 다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오래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들아, 이 그러니까 한글로 썼을 때 주어가 지금 뭐야? 오래된 습관을 버리는 것은,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그럼 우리가 그냥 투부정사를 앞에 먼저 쓰면 되는데 뭐 사용하래? 그렇지. 그럼 뒤에 쓰라는 거지.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it를 쓰고 한 다음에 is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it 썼고 is 썼고, 오케이. 그다음 투부정사 이제 나오면 되는데 투부정사를 이제 to break 그러면서 써야 되겠지. 오케이. to break 썼고 an old habit. 아 미안. it is hard. 미안, hard가 안 나왔네. it is hard 쓴 다음에 어렵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o break an old habit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4번도 지금 가목적어 it를 사용하라는 거를 인지하고, 자, 나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 여기서도 얘들아,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지금 투부정사구겠지, 그치? 그리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러면 주어는 뭐야? 이 문장의 주어는 나는 그치, 맞아, I. 그 다음에 동사는 뭐야? 한국 동사는 맨 끝에 오지, 이렇게, 그치? 네, 생각한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참고로 얘들아, 미래에 서술형 문제 나올 때 항상 영작을 하라 그럴 때 한국어 문장을 줄 때 항상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랑 동사를 먼저 파악을 해. 그 다음에 시제도 파악을 해. 시제는 무슨 시야? 생각한다니까. 현재 시제지? 그러면 I 한 다음에 이제 동사를 여기서 주죠. think를 주죠. 그러면 think겠지? I think까지는 됐어. 거의 다 온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가목적어 it를 사용하려니까 it를 써야 되겠지. I think it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I think it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평하다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럼 불공평한 거는 unfair 이를 쓰라니까 썼고, 그 다음에 to가 나오면 되겠지. 투부정사 to give him another chance가 되겠네요. 또 다른 기회. 오케이. 그 미래에 서술형 문제 풀 때 막연하게 이제 네가 그냥 쓰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왜냐면 너희들은 이제 막 선생님처럼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영작을 할 때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시작만 하면 쉬워지거든. 시작을 하려면 그냥 주어 동사를 먼저 파악하면 돼. 꼭 기억해. 자, 6번 볼게. 나는 네가 그것을 보관하기를 원한대. 자,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구가 뭐여야 되는지를 보자. 네가 그것을 보관하기를, 이겠지? 그것을 보관하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원한다가 주어 동사일 거고, 그러면 I want겠네요. 원한다니까 I want 쓰고, 그 다음에 너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you 쓰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거니까 to keep it겠죠. 그것을까지 써야 되니까. 그러면 to keep it 다 썼네. I want you to keep. 됐나요? 오케이, 넘어간다. 자, 다음 걸로 가보자.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워요. 자, 일단 얘들아, 형용사의 역할이 뭡니까? 명사를, 그쵸, 수식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아까 전에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는 뭐뭐 해야 할, 뭐 그냥 할, 뭐뭐 하는, 뭐 해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해석을 지금 오른쪽에 최대한 안 보고 우리가 해보자. 자, I have a good news to tell you 이러지. 그럼 봐봐, 너한테 알려줄
좋은 뉴스가 있다는 거지. 밑에도 she needs a good book to read. 그렇지. 그러면 그녀는 필요해 읽을 책이. 그치? 읽을 책. 그 다음에 do you have someone to rely on 어떻게 돼? rely on 뜻은 뭔지 아니 얘들아? 의존하다. 그치? 의지하다, 의존하다. 그럼 do you have someone to rely on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너는 의존할 그 누군가가 있니가 되겠지. He has a dog to play with. 그는 같이 놀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되지. 그러다 해석을 했을 때 지금 봐봐. 내가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봐. 지금 텔이 뜻이 뭐야? 얘기하다지, 말하다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말하다에다가 한국말로 리을 받침을 하면 말해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read는 읽다잖아. 얘가 해석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읽을 이렇게 되지. 그리고 뭐 rely on은 의존할, to play with는 같이 놀 이런 식으로 리을 받침. 이렇게 한국말로는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리을 받침이나 뭐 하는 할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게 먼저야. 그리고 항상 얘들아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대체적으로 그냥 수식을 해. 이렇게 말할 뉴스, 읽을 책, 이렇게 의존할 누군가, 이렇게 뭐 놀 강아지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선생님이 좀 포인트를 잡을게. 이 뒤에서 나머지 애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 C도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 rely with 얘들 뒤에 지금 뭐가 있어? 그렇지 전치사가 있어. 맞아 정확해. 그럼 얘들아 이 전치사는 무조건 뭘 해야 된대? 반드시 써야 한다고 나오지. 왜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이게 없잖아? 그럼 문법적으로 틀리게 돼. 자 그럼 네가 이거를 그러면 언제 써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read 뒤에는 없잖아. 이렇게.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를 파악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 지금 얘들아 우리가 이 to 부정사 구가 뭐를 수식한지를 봐봐. a dog를 수식하고 있단 말이야. 자리를 한번 바꿔봐. to play with a dog 이렇게 되지. 그러면 강아지와 놀다라는 해석이 되지. 근데 봐봐.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with가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to play a dog 이런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누구와 놀다라고 할 때는 항상 with라는 게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썼을 때도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 to read a book 얘는 말이 되잖아. 전치사가 필요 없지. to tell you a good news 전치사가 필요 없어. 그쵸? 그렇게 따지면 되고. 자 얘는 얘들아 얘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적어. 거의 안 나올 거야. 자 얘네들은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대. 이렇게 예정이나 의무나 의지나 가능이나 운명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얘들아 얘는 미안한 말이지만 해석으로 네가 따져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를 네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다 쉽게 얘기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이 투부정사 그러니까 B2 용법은 내신에서 대체적으로 안 나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특히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독해할 때 네가 독해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졌다라는 걸 알면 좋겠지.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B는 우리가 지금 다 해볼 거야. 오케이? 우리말로 근데 옮길 필요는 없어. 단 이거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것만 동그라미만 치는 것만 하면 돼. 오케이?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 일단은. 오케이?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 먼저 쳐봐. 뭐일지 얘가 무슨 용법일지.
했을까? 자, 일단 1번부터 해보자 그러면. I need a towel to mop the floor with. 이랬어. 그럼 얘는 무슨 용법일 것 같아? 맞아. 뭘 수식하고 있니? 타월을. 그치? mop가 뭔지 아니? 걸레질 하다거든. 걸레질 할 타월이 필요하다 이거지. 2번은? 맞아. 이거 무슨 자리야 얘들아? 이 명사가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무슨 자리 들어가서? 보어. 맞아.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갔지. 맞아. 그 다음에 3번은 I have a question to ask you. 물어볼 질문이 있다니까? 그렇지. 4번 The train is to arrive. 자, 얘가 바로 얘들아 그 be2 용법이야. 예정을 나타내고 있지.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기차가 8시에 도착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좀 어렵지. 이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 틀려도 돼. 왜냐면 이거를 네가 암기를 아직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이게 왜 헷갈리는지 보이니? 이거 얘들아 마치 보호자리 같지?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그냥 보호자리 명사 이러고 싶잖아. 근데 아니지. 얘는 be2 용법의 투부정사니까. 그 다음에 5번 My plan is to buy a big house. 내 계획은 큰 집을 사는 것이다 하니까 명사지. 그치? 그 다음에 You are to be punctual.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고 있지. 그러니까 형용사 be2 용법. 그 다음에 You are to take my advice. 이것도 be2 용법이지. 형용사. My family decided to adopt a pet. 무엇을 결정했는지 목적어를 나왔으니까 명사 쓰임이겠지. 이해되니?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세 개의 용법 중에서 마지막에 부사적 용법 볼게요. 자, 부사적 용법은 얘들아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감정, 원인, 왜 다 안 날려줘 여기서. 뭐야. 아, 여기 있구나. 네. 목적, 감정, 원인, 결과, 판단, 근거,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아 정도 있잖아. 이거 많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 형용사 수식하는 거라고. 근데 다른 애들도 형용사 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단순 형용사 수식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럼 이제 이 5개가 다 부사적 용법이지만 이 5개를 구별할 수도 있어야 돼. 오케이. 왜냐면 얘들아 문법 문제로 자주 물어보는 게 투부정사에서 네가 내년부터 이제 투부정사가 만약에 네 학교가 어렵게 나오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투부정사의 그 용법 쓰임 문제가. 봐봐. 솔직히 3가지지. 자, 첫 번째는 이걸 물어볼 수 있어. 얘가 지금 명사 쓰임입니까? 형용사 쓰임입니까? 부사 쓰임입니까? 이걸 물어볼 때가 있고 이 세트로. 그 다음 두 번째가 얘가 명사 쓰임 중에서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를 물어볼 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부사인데 얘가 그 부사에서 5가지 있지. 목적입니까? 이건 다 쓰지 않을게. 왼쪽에 써져 있으니까. 얘가 목적입니까? 감정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판단 근거입니까? 정도입니까?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항상 그냥 명형부 위주로만 물어보지가 않아. 오케이. 명형부 위주로 물어보면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이. 오케이. 그래서 이 5가지를 네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인지. 근데 내가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한 6년, 7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해보니까 너네들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해석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를 문법적으로 바라보려면 일단 부사는 불가능해. 문법적으로. 왜냐면 문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이건 문법적으로 가능하지.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판단하는 거는. 근데 얘네들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얘들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근데 네가 이제 이 해석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건 아마 네가 단어를 충분히 몰라서 그럴 거야. 단어 부족. 그러니까 보면 A 봐봐. The policeman examined the prisoner.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prisoner의 뜻을 몰라. 뭐 examine의 뜻을 몰라.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렵겠지. 네가 저 뜻을 다 알면 자 경찰은 이렇게 이 죄수에게 신문을 했다라는 문장이 지금 나왔어. 자 근데 지금 뒤에 보면 얘가 왜 신문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지. 어떠한 목적으로. 그치? 뭘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니 뭐뭐 하기 위해 그러면 무조건 부사적 목적을 나타낸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는 얘들아 이렇게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어.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이것도 시험에서 나와. 똑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감정 원인. 자, 감정 원인도 생각을 해봐. 감정의 원인이잖아. 그래서 앞에 항상 뭐가 나올까? 감정이 나와. upset가 나오지 여기서. upset가 뜻이 뭐야? 그치, 화가 났다.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고 있지. 자, 그러면 이 뒤에 투부정사구가 뭘 나타내고 있어? 왜 화가 났는데? 왜 그 감정을 느끼는데? 지금 봐봐. She was upset. 그럼 그녀는 화났다야. 왜 화났대? 그가 그치, 거짓말을 하는 걸 보아서 화냈대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하는 거를 봐서, 뭐뭐 해서. 그치. 그래서 이유를 알려줘. 왜 그 감정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이고. 자, 결과는 이건 좀 애매해. 결과는 봐봐. 투부정사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잘라볼게. 자, my father lived. 그럼 그냥 뭐 해석이 어떻게 돼? 내 아버지는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 살았는지 그 산 거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To be 70 이러지. 그럼 70세까지 살았댔잖아. 그럼 그 산 거의 결과지. 그러니까 앞에 문구의 결과가 나와. 이거 또 하나 예시를 보여줄게. 봐봐. 뭐 I opened the box 이랬어. 그럼 이게 뜻이 어떻게 돼? I opened the box. 상자를 열었다지. 근데 뭐 이렇게 적었어. To find it empty. To find it empty는 무슨 뜻일까? 그것이 비어있다라고 알게 되었다 이거지. 그럼 봐. 앞에 뭘 했지? 상자를 열었어. 그 결과가 뭐야? 비어있다라는 거 알게 된 거. 그치? 이런 식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거야. 투부정사. 뭐 말인지 알겠지? 앞에 어떠한 일어나는 행동의 결과.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도 앞에 어떠한 판단을 할 거야. 어떠한 사람이 뭐뭐이다. 아니 뭐뭐이 틀림없다 이런 느낌으로 봐봐. He must be a teacher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그는 선생님인 게 틀림없대. 왜? 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문제들을 아니 뭐 things들을 설명을 하다니. 그렇죠? 그래서 왜 앞에 있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의 근거를 대고 있으니 판단의 근거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는 그냥 얘들아 이 형용사를 그냥 단순히 수식을 한대. 그래서 this question is not easy to answer. 그렇지? 그러면 답하기에 쉽지 않다. 뭐뭐 하기에로 해석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숙제를 할 때 부사적 용법 문제들을 반복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거 한번 채워보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다 해보자. CD 부사적 용법은 좀 해보자. 우리 오늘 동명사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얘들아.
자, 해볼까?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She remained silent. 2. Protect겠지? Her daughter.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보니 그녀는 이기적일 리가 없다. She can't be selfish to help. 그렇지. 3번은 공세기를 저글링 하는 것은 배우기에 어렵지 않다니까 is not difficult. 배우는 거니까 to 여기 있으면 되겠지? Oh, sure, yes. 여기 hard 돼요. hard 써도 돼요. Okay. 자, 그 다음에 my mother scolds me. 어머니 나의 어머님 내가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 이건 얘들아 뭐가 돼야 될까? 투부정사가 들어갈 순 없잖아. 그렇지. 두 가지 중에 하나. In order to를 쓰던 아니면 so as to를 쓰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다시 봐서 기쁘다. I'm so pleased to see you again. 그치? 다음 거. 너는 진정할 필요가 있다. You need to calm down. 그 다음에 나는 타일러를 오후에 만날 예정이다. I am to meet Tyler this afternoon. 그는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 He lied to his parents to meet his girlfriend. 가 되고 너는 휴식을 취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 Do you need time to Do you need 뭐 조금 필요하니까 some time to rest. 뭐 take a break 뭐. 내가 need를 안 썼구나. 미안해. need. Sorry. Do you need some time to rest? Question mark. 그 다음에 켈리는 여기서 제니를 만나서 기뻤다. Kelly was pleased to see Jenny here.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다음 우리 얘들아 한 번 쉴까? 한 번 쉬고 5분 있다가 10시 35분에 요거 부정사 나머지 해보자. 오늘 동명사까지 못 가겠다. 한번 쉬세요.
오케이. 해보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얘들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마 이 책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었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해볼 건데 얘들아, 지금 투부정사가 우리 다 아까 전에 형태 다 어떻게 썼어? 투 다음에 그냥 동사 원이 이렇게 썼지. 얘들아, 이 형태가 변할 때가 있어. 바로 완료 부정사라는 건데 얘들아, 이게 시제 때문에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동사가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야. 근데 뭐 과거 시제에 일어난 일을 네가 투 부정사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그때 완료 부정사라는 걸 써야 되는데, 완료 부정사는 투 부정사랑 조금 다르게 to have pp를 씁니다. 그냥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자. 지금 봐봐. She seems to be a teacher 이러지.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보인다라는 동사지. 그치? 자, 지금 이 시제 뭐야? 현재 시제지. 지금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건데, 그녀가 어떻게 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그녀는 현재의 선생님인 것처럼 현재의 듯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고, 그렇게 지금 선생님인 것처럼. 근데 밑에 봐봐. 만약에 이렇게 썼잖아. She seems 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봐. To have been a doctor 썼지. 그러니까 to be a doctor이 아니라. 그럼 이건 뜻이 뭐냐면 과거에 의사였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라는 뜻이 되지. 그래서 이 시제보다 지금 하나 앞선 시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또 다른 예시 잠깐 보여줄게. 봐봐. 내가 만약에 네가 선생님을 오늘 봤어. 근데 네가 막 그래. Teacher, you seem to be sick. 이러면 선생님이 언제 아픈 것 같다는 거야? 지금? 아니면 과거? 지금. 근데 내가 만약에 네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You seem to have been sick. 이러면 무슨 뜻이야?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런 말이지. 이해돼? 그럼 만약에 내가 뭐 다른 걸로 The car 아니야. You need to go. You need to have. 자, 봐봐.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 봐봐. 너가 지금 가야 한다 이거지. You need to go. 그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밑에는 너가 갔어야 했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To have pp는 항상 앞에 있는 시제보다 더 전에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그게 상황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봐. 이 비문장들을 봐봐. 이 비문장들은 동사가 주절 동사가 지금 뭐야? 과거 시제지 이제는. 그러면 과거 시제 다음에 또 투부정사 나오면 같은 시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녀가 보였다 선생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보였고 과거의 선생님인 것처럼 똑같은 시점이야. 과거의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과거에 뜻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근데 만약에 seemed가 그러니까 과거 시제인데 to have pp를 썼어.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라는 뜻이지. 그치? 그녀가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의사인 것처럼 과거에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이것도 짝수만 하자. 짝수만. 2, 4, 6, 8, 10.
했어? 빨리 했네. 자, 2번 어떻게 될 것 같아? She seems to 자, 그녀는 지금 뭐만 듯하다지? 오케이. 간신히 서 있는 듯하다지? 그럼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그럼 she seems to barely stand up. 이거 얘들아 투부정사 중간에 뭐 안 온다 그랬잖아. 근데 부사는 가끔씩 올 수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4번. 그 식당은 많이 변했던 듯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될까? The restaurant seems to 변했던이야. have changed겠지? 그치? 그 다음에 6번 Chloe는 나에게 화가 난 듯했다. Chloe seems to 난 듯했다. 그럼 이거는 have been 뭐 angry, 뭐 mad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는 독일에 있었던 듯하다. He seems to have been in Germany. 그 다음에 그 책은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어떤 듯했다. This book seemed to 책이 어떤 듯이니까 have 잘 팔리는 책이 어떤 듯 to have been the bestseller.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거의 마지막이야, 얘들아. 왜냐면 이거 다음 거는 그냥 암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얘들아,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 seem이라는 단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seem 투부정사를 it seem that로 바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자, 얘들아, 이거 지금 해석해봐. She seems to be a teacher.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뜻이 뭐야? 그녀는 선생님인 듯 하다.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거를 지금 이 문장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어? 앞에 그냥 it 들어가지? 자, 시제 그냥 똑같이 쓰지? 근데 얘는 투부정사로 나왔지? 근데 얘는 이제 that를 쓴대. 이 that가 포인트야. 자, 이 that가 얘들아 사실상 접속사 that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항상 무조건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주어도 원래 기존 문장의 주어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에 나왔던 동사를 이제 시제에 맞춰서 is로 쓰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두 번째도 봐봐. She seemed to be a teacher 이랬지. 그러면 it seemed that 그대로 쓰지. 오케이. 그대로 쓴 거야. 근데 이제 that 다음에 주어 나오고 was가 되겠지. 자, 왜 was일까? 왜 이거는 is가 아니라 was일까? 그치. seemed가 과거고 아까 전에 seemed 다음에 투부정사 그대로 쓰면 뭐라고? 시제 똑같다고. 그치? 자,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봐봐. She seems to have been 썼지.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지금 배운 거지? 자, 그럼 얘는 시제가 얘보다 뭐라는 거야? 앞선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it seems that 똑같이 썼는데 얘는 이제 이 현재 시제보다 뭐 해야 돼? 하나 더 뒤어야지. 그러니까 과거 시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얘는 그러면 seemed야. 과거 시제야. 근데 to have pp야. 그럼 과거보다 더 과거는 뭐야? 그치, 대과거 과거 완료지. 그래서 had pp를 썼다 이거야. 이해돼? 자, 이건 같이 해볼게 얘들아. 지금 봐봐. 이거를 seem to는 that절로, that절은 seem to로 바꾸래. 자,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해볼 거야. 자, 1번 봐봐. He seemed to be 썼지. 그럼 seem to 부정 썼어. 오케이. 자, it seemed that를 써야 되겠지 일단. 자, 그 다음 이제 주어는 he겠지. 자, 동사를 뭐로 쓸까? 그렇지, was겠지. It seems that he was outgoing. 두 번째 거. 아이고, it seems that 쓰고 she 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뭘 썼어? to have pp 썼지. 그러면 현재 시제보다 더 앞서야 되니까 뭐가 될까? 아, 근데 이 동사가 지금 비동사가 아니잖아. 그냥 changed, 그치? her hair color.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마지막으로 3번만 같이 해보고 나머지는 네가 해봐.
자, Miley seemed to have made up her mind야. Okay. Make up one's mind라고 하면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it seemed that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Miley가 주어니까 Miley가 되고, 자, 뭘 써야 될까? 시제. seemed고 to FPP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쓸까? had made up her mind가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 한번 해봐요. 4, 5, 6, 7, 8, 9.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볼게. 자, 4번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일단 어떻게 시작해? It same that. 그 다음에 they. 그렇지. 그리고 had known. 그치. had known. 맞아. 자, known each other. each other 그대로 쓰면 되고. 5번은 it seems that Alice 뭐가 돼야 될까? lost. 그치. her temper. 좋아. 6번은 이제 it 대시니까 다시 투번을 바꾸라는 거지. 그럼 이제 Jackson seemed to have eaten it. 그치. 이거 좀 어렵지? 자, 봐봐. 과거 시제야. 오케이? 근데 뒤에도 과거야. 잠깐만. 아니네. 아니야. to have, 맞네. 잠깐만. 나도 헷갈린다. 아니야. to seem to eat it. 이게 맞는데? 그래야지 돌렸을 때 it seemed that Jackson
ate. 그치? 이게 맞지? 오케이. 왜냐면 만약에 이게 to have eaten it이면 it seemed that Jackson had ate it으로 썼을 거니까. or had eaten. 그다음 7번은 he seems to 뭐가 될까? be. 그치? arrogant. 그다음에 8번은 they seems right? 여기는 이제 seem으로 바꿔야지. they니까. 그치? seem to took야. seem이고 그러면 no. have taken it on purpose. 그래야지 it seems that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과거가 되지. 앞선 시제가 돼버리지. 그 다음에 9번은 she seems to be 그치 patriotic.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자 얘들아 이 그 부정사 말고 이걸 일단 이거 먼저 봐봐. 자 얘들 이거 있잖아 이거는 따로 뭐 개념이 아니라 얘는 솔직히 암기 부분인데 얘는 지금 봐봐 다 투부정사처럼 보이는 게 쓰여졌지. 보이냐? 그치? 다 투부정사처럼 보이는 게 쓰여졌어. 근데 얘네들 이 문구,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쓰여진 문구들이라는 건데 자주 쓰는 문구들이야 영어에서. 특히 말할 때.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네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 투부정사 부분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는 건지. 투부정사의 쓰임이랑 관련이 없어요. 얘는 그냥 투부정사가 쓰여진 문구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것만 우리 진짜 끝나거든. 얘들아 참고로 우리 오늘 한 것들 있잖아. 이거 다 알잖아. 그럼 투부정사에서 다 아는 거야. 더 이상 알 게 없어. 아 그건 거짓말이다. 알 거 있는데 웬만하면 다 아는 거야. 웬만한 건 없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들어가면 다 이런 느낌이야. 다 그냥 암기 부분이. 그러니까 문구들, 투부정사가 사용된 문구들 막 이런 느낌이고 웬만한 건 없어. 우리가 유일하게 얘기 딱 안 한 문법이 그거야. 수동태가 쓰여진 투부정사. 근데 그거는 괜찮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것만 우리 잠깐 보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거든. 목적격 보호자의 투부정사 쓰는 거 우리 아까 전에 봤어. 기억나?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왜 있냐면 얘들아 지금 봐. 웬만하면 이러한 동사들이 쓰여졌을 때 오형식일 때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여져. 오케이? 근데 네가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이러한 문장의 형식에서 오형식에서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여지잖아. 그러면 이 목적어가 한 행동을 나타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he asked me to dance 그러지. 그럼 그녀가 물어봤다 나에게 춤추자고. 누가 춤추는 거야? 내가. 그치? 봐봐. I wanted to have lunch, but they told 그들은 얘기했어 나에게 먹지 말라고. 내가 먹지 말라는 거지. 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얘기했거든. 이건 분명히 했어.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라는 애들이 있어. 자, 이런 애들은 얘들아 무조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써야 돼.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야 돼. 오케이. 근데 지각동사일 때는 얘들아 원형 부정사 말고 현재 분사도 쓸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지각동사일 때는 원형 부정사 말고도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얘기한 거거든 저번에. 오케이.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진짜 내신의 단골이야 얘들아. 이거 진짜 단골이야. 진짜 많이 나와. 꼭 나올 거야. 내가 장담한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무조건 나와. 자, 그럼 얘들아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 풀어보고 집에 못 가구나. 애들은 미안하다. 미안해. 자, 우리 이거 그 스킵해보고 어디로 가? 그 확인 문제 먼저 해보자. 자, 확인 문제에서 이렇게 확인 문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 이거 위에 이렇게 여기에다 확인 문제 보일 거야.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 확인 문제 1번 1쪽부터 여기까지 일단 먼저 3쪽 먼저 풀고 채점 해주세요. 네, 확인 문제 풀면 돼요.